복사꽃 동산에서 맺은 의리. 한나라 고조가 향후와 패권을 다투어 나라를 통일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천하는 나뉜 지 오래면 다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면 다시 나뉘는 법. 온갖 재앙과 이변이 연이어 일어나고 황건적이 도둑들과 함께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제 한나라의 운수도 다 하려는 것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짜리를 짜 생계를 이어가던 유비는 황건적을 치기 위한 의병 모집 방문을 보다가 관우, 장비와 만나 의기투합, 평생을 함께하는 의형제를 맺는다. 유비, 관우, 장비가 서로 모여 앞날에 대해 의논하던 중 장비가 불쑥 말했다. 내 집 장원 뒤편에 복사꽃 동산이 있는데 때마침 꽃도 활짝 피었다우. 내일 소 잡고 말 잡아 천지신명께 고하고 우리 세 사람 의로써 맺어 서로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소? 세 사람은 모두 기뻐하며 다음날 소 잡고 말 잡아 향을 피워 하늘에 재를 올리며 2번 절하고 맹세하였다. 저희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은 비록 성씨는 다르다 하나 서로 마음을 합하여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만민을 편히 할 것입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고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함께 죽기를 바라나이다. 황천과 후토는 만일 누구라도 의를 배반할 때에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여주기를 비나이다. 맹세를 마치고 유비가 맏형,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되었다. 그리고 고을의 용사들이 모아 다시 소잡고 말잡아 300여 명이 흐드러지게 핀 복사꽃 아래에서 질탕하게 술을 마시며 앞날의 포부를 다졌다. 천하대세, 분구필합, 합구필분. 곧 천하의 큰 흐름은 나뉜 지 오래이면 다시 합쳐지게 되고 합쳐진 지 오래이면 반드시 나뉘게 마련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일 것이다. 태평성세에는 능력이 뛰어난 신하요. 어지러운 세상에는 간계가 뛰어난 영웅이다. 결의 형제가 된 유비, 관우, 장비는 대장장이에게 각자 의뢰하여 병장기를 만들었는데 유비는 두자루 검으로 된 쌍고검, 관우는 82근 무게의 반달처럼 휘어진 청룡 언월도, 장비는 매우 단단한 강철인 점강으로 길이가 18자나 되는 장팔사모를 만들었으며 마을 용사 500여 명을 모집,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 무리들을 물리친다. 조조는 어릴 때 이름이 아만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길리라고도 했으며 권모술수에 아주 능했다. 이런 조조에게 숙부가 있었는데 조조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늘 조조의 애비 조승에게 조조의 막된 행동을 일러바쳐 매를 흠씬 두들겨 맞게 했다. 하루는 숙부가 오는 것을 본 조조는 땅바닥에 쓰러져 숨이 곧 넘어갈 것처럼 버둥거렸다. 이를 본 숙부가 몹시 놀라 급히 조승에게 알려 헐레벌떡 달려와 보니 책상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게 아닌가? 아니, 네 숙부는 네가 다 죽게 생겼다 하여 달려왔는데 그새 말짱하게 나은 것이냐? 아버지, 이 아들은 그 어떤 병도 앓은 적 없습니다. 제가 아마도 숙부님의 귀여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이런 억울한 소리도 듣게 되나 봅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조승은 그 누가 조조의 잘못된 행동을 말해도 전혀 고지 듣지 않아 조조는 맘 놓고 행동할 수 있었다. 이때 연암군에 허소라는 이가 있었는데
관상을 제법 잘 본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허소가 한 번 보고 좋은 평가를 내리면 아무리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단번에 유명인사로 알려지게 될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 높은 벼슬을 두루 지내던 교현이라는 사람이 조조더러 허소를 만나보라고 권하여 조조는 허소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나라는 인물은 당신이 보기에 어떠하오? 허소는 조조를 쓱 훑어보고는 얼른 대답을 하지 않자 재차 물었다. 그랬더니 허소는 마지못해 찌푸린 얼굴로 당신은 태평시대에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신하 노릇을 하겠으나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간계에 몹시 능한 가능일세 그려 라고 내뱉듯 말했다. 조조는 이 말을 듣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길길이 날뛰며 몹시 기뻐했다. 결국 나이 20세에 황제 시종으로 있다가 낙양 북부위로 임명되자마자 몽둥이 10여 개를 매달아 두고 금지령을 어긴 사람은 제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해도 마구 몽둥이 찜질을 했다.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금지령을 함부로 어기는 이가 없어 조조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름이 사방에 널리 퍼졌다.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 속은 본시 난새와 봉황새가 깃들일 곳이 못 된다. 황건적을 쳐부순 유비 일행은 공을 세우고도 벼슬을 얻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낭중벼슬에 있던 장균이란 사람이 알게 되어 당시 황제였던 영제에게 알렸다. 유비는 여러 가지 일을 겪은 뒤 안희라는 작은 현의 현유가 되어 잘 다스렸는데 태수를 대신하여 각 현을 다니며 관원들을 감시 감독하는 도구가 와서 온갖 트집을 잡았다. 그래도 유비가 뇌물을 바치지 않자 현리를 불러 유비가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고발하라 다그쳤다. 이를 본 장비가 도구를 말뚝에 메어놓고 굵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 마구 매질을 하는데 아문 앞에서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를 들은 유비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으니 곁에서 모시고 있던 사람이 지금 장장군께서 웬 사람을 말뚝에 묶어놓고 심한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깜짝 놀란 유비가 밖으로 나가보니 장비 아우에게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도구였다. 아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형님, 내가 이런 똥자루보다 못한 날도둑 놈을 안 때려 눕히면 누굴 때려 죽이겠소? 이때 유비를 본 도구는 간절하게 현덕공, 제발 내 목숨 좀 살려주시오 하고 통사정을 하였다. 어질디 어진 유비는 급히 장비를 꾸짖어 매질을 중단시켰다. 바로 이때 관훈장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 점잖게 한마디 했다. 형님께서는 큰 공을 얼마나 많이 세우셨습니까? 그러시고도 겨우 이런 현위자리 하나 얻으셨는데 게다가 이런 하잘없는 도구 따위에게 욕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려. 제가 생각하니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 속은 본시 난새와 봉황새가 깃들일 곳이 못 됩니다. 이따위 인간 같지도 않은 이놈을 아예 죽여버리고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원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지요. 유비는 잠시 묵묵히 생각하다가 아웃님 말이 옳고도 옳도다 하고는 현위를 상징하는 도장과 도장끈을 풀어 널브러진 도구의 목에 걸어놓고 점잖게 꾸짖었다. 백성을 들들 볶는 너란 놈은 요절을 내어야 마땅하다만
잠시 동안은 내 목을 모가지에 붙여둔다. 옛다! 받아라! 현령인수다! 하고 그 길로 유비 삼형제는 밤을 낮삼아 탁군으로 돌아갔다. 도구가 돌아가 정주 태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태수는 조정에 상주하고 사람을 풀어 유비 일당을 잡도록 하였다. 유비 삼형제는 대주로 가서 유회에게 몸을 맡겼다. 유회는 유비가 종친인 것을 알고 집에 숨겨놓고 다른 이가 모르도록 하였다.